1997년 12월 전 세계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교토의 정서를 채택했습니다. 인류는 이때 총 6개의 기체를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규정합니다. 규정된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 화황. 이 6개의 온실가스들 중 지구대기에 제일 많이 존재하는 게 우리가 잘 아는 이산화탄소고 그 다음이 메탄이죠. 이 두 가스는 그 양만큼이나 지구온난화에 끼치는 영향도 큰데요. IPCC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960년부터 2019년까지 온실가스들의 온난화 기여도는 이산화탄소가 63%, 메탄이 11%로 각각 1,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의 주범 중에서도 주범 물질들인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후변화하면 이산화탄소만 생각하곤 합니다. 기후변화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물질이니만큼 미디어에서 이산화탄소를 많이 강조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메탄은 이산화탄소에 비해 그 양은 작아도 지구를 뜨겁게 하는 성질 자체는 훨씬 더 강력합니다. 온실가스가 지구온난화에 끼치는 영향을 수치로 표현한 지구온난화 지수를 보면 메탄은 100년 동안에 지구온난화에 끼치는 영향이 이산화탄소에 비해 거의 30배 강력하고 20년간 기간으로 보면 무려 82배나 강력합니다. 이런 메탄이 실제 지구를 얼만큼 뜨겁게 했는지는 최근 공개된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IPCC 보고서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현재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전 지구 온도가 거의 1.1도가 상승했는데 이 1.1도 중에서 메탄이 0.5도를 상승시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산화탄소만큼이나 기후변화를 악화시키고 있는 메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메탄은 화학적으로 보면 탄소 1개와 수소 4개가 결합한 물질입니다. 탄소로 만들 수 있는 가장 간단한 화합물이 바로 메탄이죠. 메탄은 대기 중에서 약 9년 정도를 떠돌아다니면서 지구를 따뜻하게 합니다. 이런 메탄은 크게 2개의 배출원에서 나오는데요. 하나는 자연이고 또 하나는 인간 활동입니다. 자연에서는 대개 습지에서 메탄이 많이 배출됩니다. 요즘은 북극의 영구동토층이 녹아 메탄이 대량 방출될 거란 얘기가 나오면서 영구동토층 지역도 새로운 메탄 배출원으로 떠오르고 있죠. 그리고 인간 활동의 메탄 배출은 소 트림이나 가축들의 분뇨가 나오는 농축산,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에너지 산업, 쓰레기 매립이나 음식물 쓰레기가 해당되는 폐기물 영역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납니다. 어떨 땐 사람의 실수인지 고의인지 모를 한 번의 사건으로 엄청난 양의 메탄이 대기로 배출되기도 합니다. 최근 러시아와 중국 광산에서 있었던 메탄 대량 방출 사건이 그 예들이죠. 어쨌든 이런 인간 활동으로 배출되는 메탄의 양은 전 세계 전체 메탄 배출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전 지구적 자연에서 배출되는 메탄보다 인간의 활동이 배출하고 있는 메탄이 더 많다는 그런 얘기죠. 그럼 우리나라는 과연 이런 메탄을 얼만큼 배출하고 있을까요? 우선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메탄을 배출해오고 있었고 과거에 비해선 메탄 배출량이 아주 조금이지만 줄긴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메탄의 대기중 농도는 과거부터 꾸준히 증가해 현재 2000ppb를 넘어선 상태입니다. 메탄 배출량이 조금 줄긴 했지만 대기에 쌓여가는 메탄 농도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거죠. 대기중 메탄 농도의 증가는 지구로 들어온 태양열을 우주로 나가지 못하게 잡는 힘을 더 강하게 해 지구를 더욱더 뜨겁게 합니다. 그리고 이런 추세는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And today, just over 6 weeks later, we are officially launching our methane pledge. And we're proud and happy and grateful that over 80 countries have signed up. This is fantastic. Together, these over 80 countries commit to reduce global methane emissions by at least 30% by 2030 from 2020 levels on. 2021년 11월 제26차 UN 기후총회에서 전 세계 50개국 이상의 세계 정상들이 2030년까지 2020년과 비교해 전 세계 메탄 배출량을 30% 이상 감축하자는 내용의 국제 메탄 서약을 출범시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주도해 출범한 이 국제 메탄 서약은 국제사회가 이전보다 더 강하게 메탄을 규제하겠다고 공언한 일인 동시에 구체적인 수치로 목표를 명시한 의미 있는 진전을 보인 국제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에 맞게 우리나라도 국내 정책을 마련하기 시작했죠. 파리 기후협약에 따라 전 세계 국가들이 세우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NDC라는 게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우리나라 정부는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운 1차 NDC를 확정했었는데요. 여기에 메탄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목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확정된 NDC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2018년과 비교해 메탄 배출량을 30% 감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목표가 달성된다면 2030년에 우리나라의 메탄 배출량은 1970만 톤이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메탄 배출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농축산, 에너지, 폐기물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감축이 이뤄지게 됩니다. 여러 대안과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 이 목표를 달성하려는 계획이죠. 2030년까지 남은 시간은 고작 8년. 새 영역에서 생각보다 빠른 시간 안에 그 방법을 마련해야 할 걸로 보이는데요. 이런 감축 정책이 실제 잘 이뤄지기 위해선 관련 업계와 정부 부처의 과감한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정부의 메탄 감축 계획을 보면 농업 부문에서는 고여있는 논물에서 발생되는 메탄을 줄이기 위해서 물을 순환시키는 논물 대기, 축산의 경우에는 소와 양의 트름에서 나오는 메탄을 줄이기 위해 저메탄 사료를 먹이겠다는 계획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법적인 규제라기보다는 자발적인 감축에 맡겨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농축산업을 하시는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감축에 의존하면 우리가 감축하고자 하는 목표인 30%를 달성하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메탄 감축 택틱을 이행할 방법, 그리고 농축산업 종사자들과 함께 살아갈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앞에 언급했던 온실가스가 지구온난화에 끼치는 영향력을 표현한 메탄의 지구온난화 지수를 세계 기준보다 낮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IPCC는 과거보다 메탄의 온난화 영향력을 더 강력하게 보고 있는데 이를 국내 정책에 적용하지 않고 IPCC가 무려 20년 전에 설정한 수치를 아직까지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작년 9월 미국 스탠퍼드 대학 연구팀은 대기 중 메탄 농도를 지금보다 40%가량 줄인다면 2050년까지 지구 온도 상승을 무려 0.4도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에 참여한 롭 잭슨 교수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지구 기온 상승을 늦추는데 메탄 제거보다 효과적인 방법은 없을 것이라며 기후변화를 막는 데 있어서 메탄 감축의 중요성을 강조했죠. 세계는 지금까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주로 이산화탄소에 초점을 맞췄지만 이제는 메탄을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한 키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이죠.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메탄 감축에 대한 관심은 서서히 커져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전 세계 국가들의 1차 NDC 목표 지점은 2030년. 우리에겐 앞으로 8년도 안 되는 시간만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NDC 메탄 감축 목표를 실제 달성하기 위해서는 온갖 수단을 동원해도 될까 말까한 만큼 어려운 여정이 될 거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중요한 키가 될지도 모를 메탄 배출을 지금 당장 줄여나가야 합니다.